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탐색은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어떻게 방문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래프의 여러가지 탐색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방향 그래프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여기에서 간선은 두 정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며 가중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가질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정점 0번과 정점 2번의 경우 가중치가 9인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탐색이란 임의의 정점에서 시작하여 나머지 모든 정점들을 간선을 따라 한 번씩만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A 정점에서 시작하여 탐색을 하고 나면 A 정점에서 시작하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프 탐색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하나의 인접 정점을 먼저 방문하고 방문한 정점에서 다시 재기적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단 이때 모든 정점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방문해야 합니다. 즉 이미 한 번 방문한 정점에 대해서는 방문하면 안 됩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인접한 정점을 먼저 모두 방문한 후에 인접한 정점에 대해 너비 우선 탐색을 재기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점에 대해서 한 번씩만 방문을 해야 합니다. 먼저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만들었던 마이그래프에 아래 메소드와 멤버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배열로 visited라는 배열을 멤버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visited order라는 변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하기 위한 메소드 dfs는 시작 정점을 인자로 받습니다. 먼저 visited 배열을 v개의 인티저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 visited order의 값을 1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dfs rec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dfs rec 메소드는 리커시브하게, 즉 재규적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든 함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visited 배열을 출력함으로써 방문한 순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의 dfs에서 호출하게 되는 재기 호출용 dfs rec입니다. 여기에서 dfs라고 하는 것은 깊이 우선 탐색의 영어 표현 약자입니다. 즉 Depth First Search를 줄인 말입니다. dfs rec는 먼저 방문할 정점 V를 인자로 받습니다. 받은 인자를 visited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여 visited order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visited order를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V의 인접 행렬을 이용하여 인접 정점 W들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은 경우, 즉 visited W가 0인 경우에는 dfs rec를 W에 대해서 불러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너비 우선 탐색을 구현한 bfs 메소드입니다. bfs는 Breadth First Search의 줄임말입니다. bfs는 정점 V를 인자로 받고
너비 우선 탐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따로 재기 호출을 하지 않고 Q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방문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visited 배열을 인티저 배열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visited order의 값을 1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Q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 정점인 V를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V를 방문한 것으로 표시하고 visited order를 하나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Q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 계속해서 다음 while 루프를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Q에서 값을 하나 DQ합니다. DQ한 값을 V에 넣어두고 V의 인접 정점들인 W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정점들을 Q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W를 방문한 것으로 표시하고 visited order의 값을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앞에서 만든 DFS와 BFS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메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메인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 DFS0와 BFS0를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S0은 정점 0에서 시작하여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것이고 BFS0은 정점 0에서 시작하여 너비 우선 탐색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앞서 작성한 mygraph.java를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C로 컴파일하고 컴파일 결과인 mygraph 클래스를 자바 가상 머신인 자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접 행렬 결과와 정점 2의 차수, 간선의 수, 그리고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의 결과, 그 다음에 DFS와 BFS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S의 결과는 1, 2, 3, 4, 5, 6이고 BFS의 결과는 1, 2, 3, 5, 6, 4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인덱스가 각 정점을 의미하고 배열의 값은 몇 번째 방문인지 등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정점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DFS와 BFS의 값과 같습니다. 즉 DFS의 경우에는 0, 1, 2, 3, 4, 5 순으로 방문을 한 것이고 BFS는 정점 0, 1, 2, 5, 3, 4 순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그래프 또는 유향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Directed 그래프라고 합니다. 방향 그래프는 간선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방향 그래프에서는 두 정점 간의 간선에 방향이 있어서 한쪽 방향만 갖는 간선이라면 해당 방향으로만 연결된 것입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방향 그래프에서 차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입력 차수와 출력 차수입니다. 입력 차수는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의 수를 의미합니다. 출력 차수는 정점에서 나가는 간선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래 예에서 정점 0과 1은 간선이 존재하지만 정점 0에서 1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반대로 1에서 0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간선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중치는 7이 되겠습니다. 만일 1에서 0으로 연결하는 간선이 필요하다면 1에서 0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중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는 0에서 1로 가는 간선의 가중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 그래프의 예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정점 5와 사이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간선이 존재합니다. 즉 5에서 4로 가는 간선은 가중치가 7이고
4에서 5로 가는 간선은 가중치가 9입니다. 그리고 정점 0과 1 사이에는 0에서 1로 가는 간선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1에서 0으로 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정점 1과 2 사이에 있는 간선은 1에서 2로 가는 간선 10, 가중치가 10인 간선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에서 1로 가는 직접적인 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점 3을 통과한다면 2, 3, 1로 하여 2에서 1로 가는 경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전체 22가 되겠습니다. 실제 도로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방향이 없는 그래프보다는 방향 그래프로 표현해야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일방통행과 같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도로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방향 그래프가 도로를 추상하기에는 더 적합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방향 그래프, mygraph d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프 표현 방법 중 인접 리스트 표현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mygraph2와의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인 myWlinked 타입의 adjacent 리스트는 mygraph2와 동일합니다. 또한 생성자인 mygraph di도 역시 mygraph2의 생성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점의 수와 간선의 수를 리턴하는 v와 이 메소드 또한 동일합니다. 간선 저장을 하기 위한 엣지 클래스 역시 mygraph2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멤버 변수로 반대쪽 정점을 나타내는 v 그리고 가중치를 나타내는 weigh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간선을 비교하기 위한 equals 메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이 유효한지 나타내는 validate vertex 메소드도 역시 mygraph2와 동일합니다. 정점 v가 0보다 작은지 아니면 정점의 수인 v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럴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add 엣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add weighted 엣지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d weighted 엣지의 경우에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밑줄 치어진 부분과 같이 인접 리스트에 하나만 집어넣게 됩니다. 즉 V에서 W로 가는 간선만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시작 정점인 V의 인접 리스트에 간선 W weight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 없는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 구현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get edge weight는 두 정점 V와 W 간의 weight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드 자체의 구현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것을 불렀을 때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점 A와 B를 연결하는 간선이 있다고 했을 때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서는 get edge weight AB의 결과나 get edge weight BA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방향 그래프에서는 get edge weight AB의 결과와 get edge weight BA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수를 구하기 위한 디그리 메소드는 방향 없는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인자로 주어진 정점 V에 대하여 validate vertex로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 이터레이터를 생성하여 인접한 정점의 수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간선의 수를 구하기 위한 이 validate 메소드의 경우 방향 없는 그래프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 없는 그래프에서는
간선의 수를 모두 센 다음 2로 나누었으나 여기에서는 2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 정점이 서로 바뀌었을 때는 서로 다른 간선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간선을 다 세서 그 결과가 실제 간선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엑스트라 메소드나 투스트링의 메소드도 마이그래프2의 메소드와 동일합니다. 즉 다이엑스트라 메소드는 원래 방향 그래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으로 굳이 방향 없는 그래프에서 사용했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은 마이그래프2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른쪽 방향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를 입력하여 getEdge weight, degree, eValidate,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정점 5와 4 사이에는 간선의 경우 4에서 5로 가는 간선과 5에서 4로 가는 간선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add weighted edge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작성한 mygraphdi를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 실행 프로그램인 자바를 이용하여 mygraphdi 클래스를 실행을 합니다. 방향 없는 그래프의 결과와 달리 서로 대칭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정점 0에서 1로 가는 간선은 존재하지만 정점 1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점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점 0에서 2로 가는 간선은 있지만 정점 2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 5와 4 그리고 정점 1과 3 사이에 있는 간선은 양방향 간선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정점 4에서 5로 가는 간선과 정점 5에서 4로 가는 간선은 모두 존재합니다. 단 이때 가중치는 각각 9와 7로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점 1과 3으로 가는 간선, 그 다음 정점 3에서 1로 가는 간선은 둘 다 존재하지만 각각의 간선의 웨이트가 15와 11로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getEdge weight 1,3과 getEdge weight 3,1의 결과가 15와 11로 서로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 2에 대한 디그리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출력 차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입력 차수를 계산할 때에는 앞에서 작성한 디그리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엣지의 수는 총 1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 두 결과는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의 결과인 dist와 previous의 결과입니다. dist의 값은 0, 7, 9, 20, 18, 11입니다. 이는 정점 0에서 각각 정점 0, 1, 2, 3, 4, 5로 가는 최단 거리의 가중치 합입니다. 그리고 previous는 0, 0, 0, 2, 5, 2로 이것은 각 정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서 각 정점의 바로 이전 정점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점 0에서부터 정점 4까지의 최단 거리는 즉 4의 이전 값, 즉 5, 그리고 5의 이전 값인 2, 그리고 2의 이전 값인 0, 이것을 연결한 0, 2, 5, 4 경로가 바로 최단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생성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나무란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부분 나무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트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 예에서는 0, 1, 2, 5, 3, 4 정점을 모두 포함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간선을 연결하면
하나의 생성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트리와 동일한 자료구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2를 루트라고 하고 0, 5, 3을 루트의 자식, 그리고 1은 0의 자식, 4는 3의 자식 노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선의 가중치가 있을 경우 생성나무 중에서 간선의 가중치 합이 최소인 것을 최소비용 생성나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탐색 방법의 결과로 생성된 것도 생성나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나무에서 최소 생성나무를 찾는 방법으로는 크게 프림 방법과 크루스칼 방법이 존재합니다. 프림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하나의 정점을 선택하여 나무를 만듭니다. 즉 처음에 만들어진 나무는 정점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간선이 들어있는 집합을 만듭니다. 보통 구현할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점이 나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동안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 나무 속의 두 간선을 연결하지 않는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나무에 추가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모든 정점이 나무에 포함되지 않는 동안 반복을 하여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나무가 최소 생성 나무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인 크루스칼 방법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먼저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각 정점이 하나의 나무가 되도록 하는 숲 F를 만듭니다. 즉, 이 숲 F에는 각 정점의 개수만큼의 트리가 존재하고, 즉 나무가 존재하고, 각 나무는 각 정점들 하나씩만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간선을 원소로 하는 집합 S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집합 S가 비어있지 않는 동안 다음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집합 S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하나 빼냅니다. 그리고 그 간선이 숲 F에서 어떤 나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면 두 나무를 연결하여 하나의 나무를 합쳐버립니다. 만일 이 간선이 두 개의 나무를 연결하지 않는다면 이 간선은 그냥 버립니다. 이 과정을 간선의 집합 S가 빌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인 숲 F가 곧 최소 생성 나무가 되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그래프의 탐색 방법으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